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업 읽어주는 남자 백고희희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 몇 가지 좋은 사이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교직을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한 번도 전문직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전문직만큼 월급을 안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를 전문직이라고 평가한다면 정부가 우리한테 전문직만큼 월급을 당연히 줘야죠. 그래서 제가 같은 기숙사 친구들 지금 변호사 하는 친구도 있고 의사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왜 그 친구들은 그만큼 대우를 받으니까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 친구들은 환자가 오거나 클라이언트가 오면 CT를 찍든 MRI 촬영을 하든 심층 면접을 하든 그 사람을 정확히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을 쓰죠. 그게 당연히 낫는 구조죠. 근데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몇백 몇천만 원을 들여서 재진단하고 재처방을 하고, 근데 우리는 그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그만큼 믿으니까. 우리도 물론 진단평가를 본단 말이에요. 3월에 예를 들면 영민이가 저 딱 봐도 공부 잘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사실 네, 잘한 편 아니었지만 아무튼 우리 영민이가 진단평가를 봤는데 9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럼 우리 영민이는 지난 학년에 있는 내용의 90%를 이해하고 있냐?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연찮게 영민이가 아는 내용의 90%가 진단평가에 나왔을 뿐이고 모든 아이들은 구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구멍을 그럼 누가 메꿔줘야 되냐면 그 다음 학년도 선생님께서 그 구멍을 메꿔줘야 되는데 그 구멍을 메꿔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올해 나갈 진도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올해 나갈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 구멍을 다 찾아서 메꿔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를 몰라요. 가장 결정적인 건 그거죠. 아이가 진단평가를 받다고 해서 이 아이가 어느 부분에 구멍이 있는지를 선생님이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의 성패는 관찰한 시간에 비례한다는 말을 수업의 철칙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바라봐줬냐에 따라 수업의 성패는 결정되는데, 사실 수업 시간에 제가 교과서랑 칠판을 너무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예전의 수업에서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거의 9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전 개념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교실 속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관찰을 통해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메꿔주기가 훨씬 수월하더라. 근데 이제 엊그저께 저희가 토요 아카데미라고 토요일마다 원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나누는 그런 수업 활동을 하는데, 어떤 한 선생님께서 다른 교과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 수학 교과 같은 경우는 3학년, 4학년 때 아이들이 놓친 부분을 메꿔주지 못하니까 그 다음으로 이어지기가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학습 부진이나 어려워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 부분을 어떻게 선생님들은 주로 활용하셨냐, 어떻게 그 부분을 잘 메꾸셨냐고 물어보셨는데, 개인적으로 사실은 계속 관찰해야죠. 그 아이를 계속 관찰해줘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제가 새롭게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철학을 갖게 된 게 사실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라고 샬만 칸이 쓴 책이 있습니다. 칸 아카데미를 세운 샬만 칸이 쓴 책을 읽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이런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칸 아카데미라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게 영어 사이트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전부 다 번역은 되지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사이트일 때도 운영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굉장히 간단해요. 아주 쉽고 재밌게 잘 만들어 놨고, 근데 지금 칸 아카데미 한국 영업본부가 생겨서 한국어로 많이 번역도 돼 있고 수학 교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한국어로 운영이 될 수 있어서 선생님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강점이 있는 건 여기 이제 이따 소개해 드릴 테지만 학생들이 어떤 오개념이나 어떤 이전 개념을 놓치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거든요. 사실 저는 디지털 교과서가 가야 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디지털 교과서는 너무 선생님을 대체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니까 어느 하나 제대로 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더라고요. 저는 디지털 교과서는 철저히 보조 교재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학생들 개인이 학습의 누적물들이 데이터로 남아서 그게 선생님이 그걸 쭉 보면서 이 아이의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한번 칸 아카데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려고 치시면 이렇게
칸 아카데미라는 말이 뜨죠. 이제 클릭하시면 칸 아카데미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초기 화면인데요. 대시보드, 뭐 학생 관리, 학생 진도, 스킬 진도, 진도표, 활동, 실시간 진도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스킬 진도거든요. 이 스킬 진도가 선생님한테 굉장히 좋아요. 사실 보시면 이렇게 덧셈과 뺄셈, 오버다, 작은 수 뭐 이렇게 쭉 있죠. 쭉 있다 보시면 여기 보면 진한 녹색, 이게 녹색이 아니지. 진한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고 하늘색이 있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있습니다. 보시죠. 네, 빨간색을 이렇게 눌러보면 자, 1000보다 작은 수의 뺄셈에서 어떤 아이가 어려워하고 있고 어떤 아이는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고 어떤 아이는 지금 마스터가 됐는지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제가 여기는 지금 억지로 아이들 실명이 드러나는 게 좀 그래서 아이디로 등록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쭉 내려가 볼까요? 자, 곱셈과 나눗셈을 가보면 수직선 위에서 0과 자연수가 어떻게 배치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애가 바로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칸 아카데미는 정규 교과 마무리 때 마무리 애들 전체적으로 그 단원 마무리 정리할 때 게임 활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칸 아카데미 활동을 했거든요. 학교에 다행히 태블릿 PC가 있어서 개인당 주고 어느 시간 동안 애들이 이제 풀게,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어요. 되게 게임 형식의 유지가 돼서 뭐 아이콘도 타고 뭐 점수도 축적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제 교사 입장에서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이 아이가 어느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한테 피드백을 정확히 해줄 수 있었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좋았다. 사실 선생님들도 써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조금 번거롭습니다. 모든 사이트가 그렇지 않습니까? 로그인하고 애들 회원 가입시키고 이런 부분이 좀 번거로워서 그런 부분에 이제 변화가 생기면 좋겠지만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초기 세팅 해놓으면 실제로 선생님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특히 수학 교과 같은 경우는 수학 교과는 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걔네들이 어느 부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5학년 시간에 3, 4학년 걸 다룰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통해서 애들이 어느 부분에 5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저는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 시간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했었습니다. 이번 토요 아카데미 진행하면서 어떤 한 선배님, 저랑 이제 잘 알고 지내시는 선배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도대체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냐?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수업 읽어주는 남자 얘기 하나가 나오는 건데 차라리 그 시간에 연구 보고서 하나 더 써서 등급표창 타지 그러냐. 연구대회나 수업대회 나가면 1등급 딸 것 같은데 차라리 네가 이렇게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대회 나가서 상 타기 전에 네가 먼저 네 거 챙기면 어떻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한테. 저는 그분이 진심으로 얘기한 거 당연히 알죠. 알고 감사하다고 그 충고 되게 잘 듣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한테는 그게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되게 특이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남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정말 너무 하기 싫어요.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게 친했던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 하나가 뭘 잘못해서 애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그러는 거야. 쟤랑 놀지 말라고. 그럼 저는 이상하게 걔랑 더 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걔랑 같이 놀면서 그런 오해 풀어주고 애들하고 다시 이렇게 지내게 만드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물론 욕도 많이 먹죠. 솔직히 배신자라고 막 그런 소리도 들었었고, 물론 제가 다행히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배신자라 하면 때리진 않고 그냥 위협만 했었지만, 아무튼 저는 좀 이런 새로운 길, 내가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내가 현재 지금 하고 싶으면서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걸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가 믿는 철학은 딱 하나입니다. 공유와 소통을 통한 함께 성장의 문화를 만든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성장한 사람들이 교육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내가 언젠가 내 아이가 커서 학교에 갔을 때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쌤들도 지금 당장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행복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스!